4월 1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3% 상승한 2483.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5% 상승한 717.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4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CI테크, 계룡건설, 제주은행, 경남스틸, IT아이즈, 한국선제, 펜스타엔터프라이즈, 협진, 포바이포, 나노CMS, 엑스페릭스, 대주산업 1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5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홍준표 테마입니다. 일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해 홍준표라고 답한 비율이 12%였으며 한동훈이 10%, 김문수가 9%로 뒤를 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홍준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수 예비후보를 선정했는데요. 경선 1차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됐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토론회는 이번 주 주말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퓨리오사 테마입니다. 어제 퓨리오사가 언론을 통해 자사의 2세대 인공지능 추론 가속기인 레니게이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자 마켓플레이스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에 인수설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바이포는 퓨리오사와의 협력 이력이 부각되면서 5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엑스페릭스도 협력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나우아이비는 퓨리오사의 투자사로 알려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세종시 테마입니다. 어제 이재명 예비후보가 임기 안에 세종시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어제 세종시 관련주들은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등 세종시 관련주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주목받으면서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책연구소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책연구소에 참여한 김용진 교수는 지난 2월 달에 열렸던 토큰증권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IT아이즈는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토큰증권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원격진료 의료 AI 테마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재준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법안인데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처방약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의약품 배송에 대한 법안은 추후에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의료 AI 분야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의료 AI 및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포글리프론은 먹는 다이어트 약인데요. 기존 다이어트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오포글리프론은 하루에 한 알씩 알약처럼 먹으면 되기 때문에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적다고 전해졌어요. 오포글리프론을 고용량 복용한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40주 동안 평균 7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라이릴리가 어젯밤 14%의 급등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던 펩트로는 11%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2월 일라이릴리에게 신약기술 수출을 진행했던 올릭스는 6%대의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D&D 파마텍은 언론을 통해 지방간염 치료제인 DD01에 대한 임상 이상 투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DD01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데요. 투약이 완료되면서 주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6월 안으로 1차 평가지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협진과 CI테크가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상지건설이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상지건설의 급등세 속에서 상지건설의 주요 주주인 협진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상지건설의 투자사로 알려진 CI테크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상지건설은 오늘 12%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상지건설의 최대 주주인 중앙첨단소재도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주은행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한 57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제주은행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제주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은행을 접목한 신사업에 도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제주은행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에 더존비즈온은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나노CM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노CMS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배우자의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김시석에서 김희자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인 김희자의 소유 주식수는 29만 주이며 소유 비율은 6.8%입니다. 이어서 플랜티넷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콘텐츠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2030년까지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플랜티넷에 관련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랜티넷은 네트워크 차단 방식의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소닉스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소닉스는 양자암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양자암호 테마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의 피터 체프먼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아이디 퀀티크의 CEO와 만났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아이디 퀀티크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스위스의 양자암호 기업입니다. SK는 지난 2월 SK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퀀티크의 지분 전량인 50%를 아이온큐의 지분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SK가 가진 아이디 퀀티크의 지분을 전달받는 대신에 아이온큐의 지분을 SK텔레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지분 교환 규모는 각각 3천억 원 규모로 다음 달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소닉스가 양자암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다른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인스코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월요일 장마감 후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면서 4일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BBT-877의 임상 이상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갤럭시아 SM, 3위는 오리엔트바이오, 4위는 서울식품, 5위는 제주은행,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대한제당, 8위는 키다리 스튜디오,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평화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갤럭시아 SM, 제주은행입니다. 갤럭시아 SM은 토큰증권 관련주이며 제주은행은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나우아이비, 2위는 인성정보, 3위는 TS인베스트먼트, 4위는 대주산업, 5위는 미스터블루, 6위는 오리엔트전공, 7위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8위는 SKAI, 9위는 한국선제, 10위는 경남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나우아이비, 인성정보, 대주산업,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한국선제, 경남스틸입니다. 나우아이비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인성정보는 원격진료 관련주입니다. 대주산업은 세종시 관련주이며 한국선제와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하나비전, 9위는 제주은행,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자 배정 유증 소식이 있었던 제주은행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상지건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오리엔트전공, 4위는 온코크로스, 5위는 펩트론, 6위는 대진첨단소재, 7위는 D&D 파마텍, 8위는 인성정보, 9위는 나우아이비, 10위는 경남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온코크로스, 펩트론, 대진첨단소재, D&D 파마텍, 인성정보, 나우아이비, 경남스틸입니다. 온코크로스는 의료 AI 관련주이며 인성정보는 원격진료 관련주입니다. 펩트론과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나우아이비는 퓨리오사 관련주이며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한편 대진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엘사로부터 원통형 46 시리즈 전지 출하용 트레이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해당 업체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전기차 리딩 기업인 T사로의 납품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3월 달에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